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되게 꿀팁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는데 이거.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이거. 예. 아 좋습니다. 아니 뭐 다 얘기해 주세요. 그냥 가급적이면 부동산에서는 말을 아끼죠. 알아도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가 봐요. 다른 업체에서 진짜 그 정도 얘기한대요. 당당당당 하면서 울려요. 안녕하세요, 빌딩디언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령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액 투자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2탄을 또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 보이시나요? 이 건물을 저희 고객님들께서 얼마에 진행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무려 5억, 10억 17억 이렇게 세 분이 공동 투자를 해서 이제 현재 지금 공사 중인 저희 ONH 현장입니다. 자, 이 현장 우리 역삼동 725-36번지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심층 분석을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골목에서 들어가서 바로 꺾으면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 인근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역삼동 834-41번지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현재 지금 비슷하게 지금 공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속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선 이제 역삼초등학교 사거리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역삼초등학교 사거리는 강남역하고 역삼역 중간에 보면은 국기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 네, 테헤란로의 이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하고 역삼역 중간에 보면은 이제 역삼초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옛날 우성아파트 사거리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강남역 1번 출구 이쪽으로 먹자 상권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뭐 이런 학원들도 있고 사무실들이 이제 뭐 대로변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유명 병원들이 또 이제 대로변 쪽에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진짜 업무하고 상업이랑 주거 이 세 가지가 모두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뱅뱅 사거리가 있습니다. 뱅뱅 사거리까지 해서 이쪽도 꽤 엄청난 먹자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하고 바로 가깝지는 않지만 대로변에 있는 대형 빌딩들은 현재 이제 임대료가 비싸지만 이 이면 쪽으로, 삼면 쪽으로는 지금 이런 소형 꼬마 빌딩, 통임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희가 매입 당시 사진입니다. 매입 당시에 이렇게 펜스만 쳐져 있었어요. 그때 토지 생각나네요. 그 금매로 나왔던 나대지가. 네. 맞아요. 저희가 2023년 무려 이제 3월에 이 땅을 이제 토지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요. 이 당시에 여기를 평당 8천만 원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5층짜리 이런 빌라가 있었다고 치면은요. 8천만 원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뭐 철거하고 뭐 이런 비용까지 다 따져보면 8,5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비용을 세이브하고 진짜 거의 평당 7천만 원대에 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매도인이 개인으로 하셔가지고 맞아. 어쩔 수 없이 좀 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네. 정리하고 다음 걸 갈아타려고 이렇게 싸게 나온 네. 거였고요. 그 당시에 매도인이 오셔가지고 엄청 후회하셨어요. 맞아요. 아 이걸 왜 개인 명의로 했을까? 네. 진짜 이거를 우리도 법인 명의를 해야 이거를 이렇게 멸실하고 팔아도 이게 돈이 남을 텐데 이분께서는 보시면은 2021년에 평당 6,100만 원에 사셨어요. 2021년이면요 코로나가 오기 전 진짜 강남에 이제 폭등 불장이 오기 바로 불장 직전에 시작, 사신 거죠. 네. 직전에 6,100만 원에 사서 이거를 지으려고 하셨는데 이거를 막상 사고서 잔금을 해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막 달려들면서 야, 파세요 파세요 하면서 이게 한때는 한 9천만 원까지 1억까지도 맞아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22년도를 황금기를 맞이하고 그 시기가 또 짧게 갔잖아요. 짧게 가고서 이제 고금리가 왔잖아요. 네. 고금리가 오면서 그 1억까지 갔던 땅이 9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진 거죠. 실제로 거래사를 보면 주변에 22년도에 1억 원, 평당 9천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1억 원. 됐습니다. 그쵸. 22년도. 21년도에는 오르기 전이니까 싸게 됐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 동네가 아무리 못해도 평당 9천에서 1억 정도는 합니다. 금매가 거의 9천 초반대에 나오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금매가 9천 초반. 네. 근데 왜 이분은 왜 갑자기 그럼 파신 거예요?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아 너무 후회하셨어요. 왜냐면 개인 명의로 땅을 사셨잖아요. 근데 땅 상태에서도 이미 수익을 보셨어요. 그럼 팔면은 양도세를 반을 내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다 신축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기다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에 아마 공사 계약하고 했었으면은 평당 한 7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무슨 사태가 왔어요? 레미콘 파동 사태가 왔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죠. 저희 한창씩 공사할 때. 맞아요. 네,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사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으로 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원래 한 14억 정도의 공사를 하려고 예상을 했던 게 뭐 18억, 19억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좋아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뭐 돈 끌어다가 무리를 해서 지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었어.
그럼 그걸 갖다 또 팔어. 건물도 개인 명의로 또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건물가 들어간 것도 반을 세금을 내고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이분이 처음 이거 사셨을 때는 이제 뭐 개인 명의로 사서 당연히 개인 명의로 짓고 개인 명의로 팔면 되지,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게 불장을 지나면서 이 유튜브에 많은 이제 이 정보들이 돌았잖아요. 그 다음 후회를 하신 거야. 법인 명의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분이 제가 매도도 이제 진행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분은 관련된 회사도 하시고 조금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도, 그리고 이거를 사실 매수하실 때 꽤 유명한 법인을 통해 하셨는데도 아무도 자기한테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대요. 맞아, 이분이 그 건설의 경험도 네, 있으시고 건설 네, 쪽을 네. 크게 하시는데도 네.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제 개인으로 하셨는데, 하고 나서 진행하다 보니까 양도세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엄청나게 되고, 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대출 부분도 그렇지만 비용적인 처리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실 때 개인으로 납부하시면 그게 비용 처리가 안 되세요. 근데 법인으로 하시면 그 비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조금만 알았으면 훨씬 더 잘 만들어서 팔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진짜 건물을 짓고 임대만 주고 팔아드리는 그런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처음 세팅하는 첫 단추, 물건을 싸게 잡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세무적인 거,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컨설팅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꼭 컨설팅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 정도는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에서 중개사분들이 알려주는 거 아니었나요? 꼭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네. 사실. 왜냐면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땅을 얼마에 문제없게 거래하는 게 중개사의 역할인 거지, 그걸 뛰어넘어서 플러스 알파로 법인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은행은 어딜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중개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그 경험이 많은 쪽에서는 이런 거를 코칭을 해줄 수는 그쵸. 있겠죠. 근데 대부분들 얘기해줬다가 책임질 잘못되면 수 책임져야 없으니까. 되니까 가급적이면 부동산에서는 말을 아끼죠. 알아도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는 다 해드립니다. 저희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네, 그리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요즘엔 이제 유튜브가 워낙 많이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꼬마 빌딩을 매입하실 때는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개인으로 하면 못 팔아요. 세금이 너무 많아갖고. 네, 자,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계약할 당시에 땅 상황이 이랬었습니다. 네. 저희가 3월에 계약했잖아요. 이제 그 지난 11월, 12월, 1월, 2월 하면서 눈 쌓여 있는 이 현장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가서 펜스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쓰레기가 약간 많았어요. 진짜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이 위로 원래 빌라가 있었는데 이거를 허물었어요. 허물고, 아시겠지만 이 빌라를 허물 때 여기가 반지하도 있었는데 반지하까지 이게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철거를 하게 되면은 보면은 사이트 옆으로 이렇게 경계, 옆집하고의 경계 담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파내게 되면은 담장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우리 쪽으로 무너지면 좋은데 이게 저쪽으로 넘어질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옆집 집안도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는 남겨놓고 요즘은 이제 철거를 이제 중간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위험했었어요. 근데 좀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어서 지하를 철거를 안 하고 이제 걷어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이제 보통들 멸실을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계약에 이 네.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저희가 처리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네, 보시면은 매매가는 66억입니다. 대지 면적이 81.55평입니다. 와, 이상적인 평수, 진짜 신축하기에. 우리가 건물 짓게 되면은 보통 80평에서 100평 사이가 웅장하게 나옵니다. 50평, 60평 때는 좀 말 그대로 누가 봐도 그냥 꼬마 빌딩 이런 느낌이 나오지만, 보통 80평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웅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80평대를 소유하시길 굉장히 원하시고요.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저희가 66억, 평당 8천만 원에 샀다는 거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와도 진짜 보면은 너무 깜짝 잘 놀랐어요. 사셨어요. 요즘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요즘 그쵸? 이런 거 나오면 반나절도 안 걸리고 그냥 끝납니다. 저희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갖고 한순간에 끝납니다. 특히 그리고 여기 진행해주신 분들이 또 저희 수강생 분들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물건을 그럼 어떤 고객들이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1기 분들이 이제 공투에서 진행한 더리체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2기 투자금은 5억, 10억, 17억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세 분이서 이거를 진행을 하셨고요. 와, 근데 이거 하신 우리 그 수강생 분들도 참 그 현업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지금도 엄청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분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당시 이제 공담 제공해 주셨던 분은 원래는 본인이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셨었어요. 준비를 한 1, 2년 해가지고 신축해야겠다 하고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대표님 만든 건물들을 공부 겸 가서 보다 보니까
강남에 해봐야겠다 하시면서 한번 해보고 내가 나중에 한남동 땅을 신축해야겠다 하셔가지고 원래 부시고 신축하려던 건 한 번 더 임대를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 얘기하셔가지고 그죠. 이제 공투를 진행하게 예, 되셨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셨고 네. 그 두 번째 분께서는 이제 송파에서 이제 골프채 사업을 하시는 네. 분이세요. 그래서 클럽을 바꾸셔야 되면 이제 뭐 전화를 하시면 된다는 그런 분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돈 가지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마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이런 데 가서 소형 꼬마 이런 거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강남에다가 공투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액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셔서 확실히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아세요. 네. 왜냐면 진짜 마포 가서 혹은 용산 가서 혹은 뭐 동대문 가서 조그만 거 사갖고 리모델링 했어. 해봐. 요즘 팔리나요? 안 팔려요. 임대 맞추기도 사실 맞아요. 강남이 마포나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그 감각으로 이제 저희 이 두 번째 이제 공투에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한 네. 분은 춘천에 계신 분인데 네. 근데 이분은 투자의 경험이 여러 번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강남에는 투자를 못 하셨고 뭐 이제 아파트라든지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춘천에서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그거를 또 엑시트까지 하셨어요. 아니 낙찰 네. 받으셔가지고 병원으로 임대되어 있는 건물을 네. 갖다가 엑시트까지 하고 그 자금 가지고 이제 이제 강남에 투자를 오셔가지고 해보시겠다. 네. 이렇게 저희 공투에 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되게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와 진짜 열심히 하셔요. 저희 거 뭐 네. 오픈하면 다 오세요. 네, 너무 얼마 너무 전에 그 감사합니다. 당근 자판기님하고 했던 그 콜라보 강의에도 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정말 아름다우세요. 춘천에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기 청담동이나 반포에 네, 계셔야 될 청담동 사모님 분인데. 느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자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돈 얘기해야 또 재밌잖아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매매가는 66억이고요. 감정가도 당연히 66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등록세, 그리고 등기 비용, 그리고 1년치 이자 비용, 그리고 이제 신축 공사비,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총 들어간 공사비에- 비용이 99억, 대략 거의 이제 100억 100억. 가까이 네.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대출을 이제 거의 70억 가까이 받습니다. 69억 6천을 저희가 대출을 받고요. 잔금 대출로 52억 8천, 그 다음에 공사비 대출로 16억 8천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 들어간 원금은 30억 1,872만 원인데 저희가 32억을 모아놓고 저희는 예비비까지. 네. 왜냐면 이 금액만 딱 타이트하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변수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공투일수록 왜냐면 네. 단독 투자일 경우에 어떤 자금이 필요할 때 내가 그냥 자금 조달하면 되는데 공투일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또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 같은 경우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5.2% 잡아드렸는데 5.02%로 좀 잘 나갔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가던 금리가 5.2%였었어요. 근데 이분들께서 잔금한 시기 같은 경우는 23년 7월 10일 날 이제 저희가 잔금을 했는데 저희가 이때 당시엔 좀 금리가 내려가서 5.02%의 이제 잔금을 실행을 하게 됐죠. 근데 요즘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금 막 4.6 뭐 혹은 4.7 이렇게 짜고 있는데 막 4.1에도 내보내고 네. 막 4%에도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자비 여기에서도 다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20평짜리를 갖다가 하는데 25억이 들어간다? 많아 엄청 보인다 비싸다. 할 수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목 설계비 그리고 감리비 그리고 각종 인입비 같은 게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입비 얼마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인입비 이거저거 모아보면 거의 4, 5천만 원 또 5천만 돼요. 원. 그쵸. 네. 그런 인입비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순수 공사비는 22억 4천입니다.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이 224평이지만요. 여기에는 이제 주차장도 연면적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면적도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4층이나 5층 이런 쪽에 보면은 테라스가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 테라스도 어쨌든 연면적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 몇십 평 되는 것도 다 공사를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영롱 쌓기 그리고 면적에 잡히지 않은 이제 헛벽들, 가벽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추가를 시켰거든요. 이것도 다 공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뭐 220평이다 해서 평당 1,000만 원이면 뭐 22억이겠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네. 주차장, 뭐 테라스 그 별도의 공사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네, 거를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다른 면적까지 다 합쳐보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평당 800만 원 후반대에 그렇죠. 지금 총 계약을 한 거예요.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눈탱이는 없습니다. 저는 요새 깜짝 놀란 게 막 평당 1,200만 원 얘기하고 1,300만 원 얘기하고 1,200에서 1,300이면 엄청 고급 공사 아니 아니에요? 미쳤나봐요. 다른 업체에서 진짜 그 정도 얘기한대요. 최근에 사당동 되게 예쁘게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신축을 하면 평당 공사비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 정도도 한 평당 1,000만 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면적에 1,000만 원을 잡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추가 면적이 있어요. 한 3, 40평 추가되거든요. 그거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게 원공사로 따져보면 1,000만 원이 조금 아래로 900만 원대에 떨어진다. 공사하는 네. 거예요. 900만 원대. 일단은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입니다 얘기를 하면 다른 데서는 뭐 900이면 되는데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딱 지어지고 끝이 아니라 저희가 뭐 조경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마스터님께서 추가 비용 없이 다 하는 거로 내는 견적인 거고요. 그냥 지어지고 나중에 추가하고 이런 돈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다른 데는 1,200, 1,300 하는데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도 소비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건물을 짓고 내 건물을 짓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20억 내놓고 나중에 막 1억 이런 식으로 뭐 얘기만 할 때마다 막 그럴 추가된다고 하면 수밖에 없을 것 되겠어요? 같아요. 뭐 추가 비용이 들지 모르고 해보시면 내야 됩니다 하면은 그때 물려 이제 계좌목금이 내는 당황하시는 거야. 처음에 그 20억은 공사비 대출을 받지만 추가되는 비용은 공사비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돈 어떻게 융통을 할 거야. 그래서 현금으로 나가셔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 못해서 막 유치권 걸리고 못 준다 막 이러면서 그런 사태가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처음에 그 들어갈 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넣더라도 거기서 대출받게 해야지. 싸게 어떻게든 계약 쳐놓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시켜야지 하는데 저는 그런 시공사하고는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내부까지 아까 하신댔잖아요. 근데 내부는 웬만하면 다 임차인들이랑 통으로 다 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파트 월세 놓을 때 뭐 그냥 생 상태에서 그냥 도배도 안 해주고 화장실 막 거지 같은데 막 그런데 그냥 그 내놓으면 나갑니까 그게? 요즘에 아파트도 네. 이제 마감재나 이런 가구들이 또 좋아야지 또 분양이 잘 되잖아요. 제가 지금 살려주기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뒤에 그 임차까지 실제로 맞추고 영상을 내보내려고 지금 찍어만 놓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 생 상태에서 임대를 놓으려고 했다가 피해를 보셔가지고 지금 뭐 거의 반년 넘게 거의 8개월 가까이 지금 공실이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걸 제가 지금 살려주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놓고서 공사가 끝나고 재매각을 이제 130억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30억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평당가가 1억 5,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대는 보증금 3억에 3,500만 원. 실제 연면적이 220평인 곳을 갖다가 3억에 3,500만 원에 저희가 통임대를 맞출 예정입니다. 이미 제가 200평짜리를 3억에 3,400에 맞춰본 경험이 네. 있고 그리고 그 당시보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이거보다 좀 더 추가됐는데요. 조경하고 그죠? 아니 그럼요. 이게 1차 설계 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0억에 이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새로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3.3%짜리 강남에 역삼동에 새로 지어진 새 건물 손 하나도 까딱 안 해도 될 새 건물 그리고 2년까지는 저희가 임대. AS가 무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저희가 팔았던 매물 저희한테만 사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끝까지 임대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타업체에서 사시면 그거 안 됩니다. 네, 타업체에서 사시면은 뭐 AS라든지 임대 관리 그 보통 그 부동산들은 거기까지만 거래만 해주고 끝나기 때문에 뒤에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다른 데서 거래했는데 이걸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꼭 반드시 이거를 저희한테 사주시면은 말씀드렸던 시설 관리, 임대 관리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3월 13일 날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법인 설립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법인 하나씩 만드시고요. SPC 법인까지 만드는데 대략 한 달 조금 안 되게 걸렸습니다. 한 27일 정도 걸려서 SPC 법인까지 만들고 법인 명의 변경을 계약했고요. 그리고 계약 직전부터 저희는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리고 대출도 이미 모든 걸 다 점검을 해놓고 이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저희가 이제 법인 명의 변경 계약하고서 열흘 있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서 두 달 뒤에 설계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설계 미팅을 진행했을 때 나왔던 안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게 1차안입니다. 저희가 요즘 업그레이드된 투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들을 저희 여 뒤쪽에 보면은 다 액자로 다 뽑아놔서 다 출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은 오셔갖고 지하에 오시면은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현장들이 여 뒤에 액자로 다 출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한번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 회의 하는 날 거의 다 끝난다는 거. 맞아요. 설계 회의하는 날 건 모양 잡고요. 어느 부분에 조명 잡고 영록을 어느 부분에 쌓고 그리고 마감을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현무암으로 싹 공용 부위를 하고 벽하고 천정은 노출, 콘크리트로 보수 작업을 하고 바닥은 이제 에폭시
없이 작업을 하고 라인 조명, 블랙 프레임에 그리고 이제 정부색 조명,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조명은 정부색 조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고홍석 버너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설계 미팅 날 진짜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잡아드려야 돼요. 비대까지. 비대까지. 그렇죠. 요즘 고급 아파트나 호텔 가면은 토토나 보보를 쓰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집도 보보더라고요. 우리 거 보보죠. 좋아요. 이게 비대가 쏘는 게 좀 다릅니다. 이게 쏘이는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좀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설계 미팅에 들어간다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네. 추가 비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때 모든 걸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계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집안 조사하고 측량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땅이 여기가 이제 80평이잖아요. 보통 이 정도 땅이면은 와가지고 우리 집안 조사할 때 두 공을 뚫어요. 여기 끝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이렇게 두 공을 뚫습니다. 두 공을 뚫고서 진행을 했는데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뭐 끝에 쪽에 내려갔을 때 풍화암 정도는 이게 포크레인으로 긁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토목 설계하고서 스타트 해갖고 이제 굴토심의를 이제 실제로 받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잔금을 저희가 7월 10일 날 했는데 굴토를 8월 달에 받았어요. 착공이 10월 달에 됐습니다. 실질적인 거는. 착공 허가는 났는데 맞아요. 실제 착공이 네. 9월에서 10월로 또 늦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되게 꿀팁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건물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언덕진 지형들이 있어요. 언덕진 지형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은 땅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암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 두 공을 뚫었을 때 풍암이 나온다고는 알았어요. 이거는 비용 추가가 크게 없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뚫었잖아요. 언덕배기가 이렇게 살짝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이드 부분에서 연암이 나온 거예요. 다행인 거는 예를 들어 100이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 10% 정도만 연암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연암은요 포크레인으로 못 부십니다. 부실 수 있는 기계가 와야 돼요. 기계가 와서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아예 부셔야 돼요. 근데 막 물 쏘면서 부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소리 크고 진동이 그 일대가 당당당당 하면서 울려요. 엄청 커요. 그래갖고 이러면서 문제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장비가 와서 이제 이걸 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반출해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 장비 대여비가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그리고 비싸요. 이거에 맞는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인건비도 다시 들어가잖아요. 조금 이만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억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1억 나왔는데 네. 협의하고 협의해서 이제 8천만 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돈만 늘어나면은 이게 다행이죠. 이거 부시는 시간이 또 들어가잖아요. 다른 공사를 막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만 부시는데 한 달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손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공사비,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시간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자 비용, 그리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공사를 또 못해요. 실질적으로 이 앞집에서 나와가지고 민원을 너무 넣으셔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또 근데 잘 해결을 했잖아요. 잘 해결했죠. 네. 민원은 뭐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분기가 때문에 한달 혹시 모를 예비비, 이자도 조금 더 몇 개월 정도는 더 넣어놓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비용도 조금 예비비로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짜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최초의 투자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32억 원 안에 들어 있고요. 기간도 저희가 원래 7월 달에 완공하는 거로 7월에서 8월쯤 되어 있는데 원래 대표님께서 10개월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12개월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짜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짜드린 거에는 변동이 없어요. 5월, 6월 예상이다 라면은 저희는 아 이거 7, 8월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어요. 이거는 7, 8월에 끝날 일이다. 네. 근데 시공사에서는 맞아요. 5월이면 끝납니다 했는데 5월에 안 끝납니다. 보세요. 이거 7월까지 갑니다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공사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23년에 그 시공 계약을 하고 착공계 내고 뭐 경계 측량하고 뭐 이거저거 착공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부터 실제로 공사를 했는데 요때 이제 안반이 출현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집안 조사를 하고서 설계를 이제 변경을 했죠. 토목 설계를 변경을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토목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나요. 네. 이제 대표님들이 잔금을 했고 왜 이렇게 이제 착공이 안 되는지 되게 좀 불안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짜 암이 한번 나오면은요 나왔다고 그냥 우리가 때려 부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갖다가 부실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구청에 다시 허가를 받고서 심의를 받고서 그대로 지침 내려오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나왔다 그래서 그냥 공사를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목공사 특히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암이 끝나고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부터 속도가 엄청 빨라요. 미쳤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은 와 3층까지 올라왔어요. 3층까지. 뭔가 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가면 엄청 웅장하잖아요. 또
또 전면도 여기가 엄청 넓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5월 안쪽으로는 이거 뚜껑 닫습니다. 저 이제 보름에 한 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벽 작업하고 창호 작업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승강기 작업하면서 계단 그래서 요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어느 현장마다 저희가 이슈 없는 현장들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프로젝트들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이슈들을 또 설명드리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그냥 이게 숨기고 감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알려드려야 되고 들으시고 이걸 예방을 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고 그다음 돈도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구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다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 저희도 보다 보니까 계속 저도 공투를 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럼 최소 공투를 하려면 얼마를 그래도 있어야 될까요? 요새는 1억에서 8억 정도면은 좀 무난하게 뭐 소소하게 이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강남에 최소한 혼자서 하시는 금액이 20억 중반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이걸 저희가 인원을 마냥 늘려서 하지는 못해요. 10분, 20분 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좀 손해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3분에서 많게는 4분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걸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한 7, 8억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먹는 게 너무 적어지잖아요. 네, 그거- 세금 떼고 난 다음에 그쵸, 부대 비용 그쵸. 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끼워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최대 많이 한 투자자분들 4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에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은 겸직금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무원들은 법인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으세요? 저희 하신 분들 중에? 엄청 많아요. 네. 저희 공무원분들 비율이 100% 중에 한 30% 정도는 공무원분들이세요. 근데 뭐 공무원만 또 안 되는 줄 아시는데 은행권에 계시는 분들,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사실 되시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냥 네. 그냥 대놓고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공무원이야. 저는 이제 겸업금지니까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공무원이 아니야. 그러면은 와이프가 대표가 되면 되겠죠. 대표가 되면은 저는 주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주로. 예, 그러면 주주는 직업이 아니기 예, 때문에 주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사잖아요. 그럼 제가 겸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법인이 세워져 있으면은 대표자는 우리 와이프가 되거나 혹은 이제 뭐 애들이 되거나 혹은 부모님이 되시거나 이렇게 이제 대표가 되고 이제 저는 주주로 들어가서 그래서 와이프 50% 그리고 저 50%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대표자는 지분 없으셔도 됩니다. 지분이 맞아요. 없이 부부가 두 분이 50% 주주로 들어가시고 이제 어머님이 그냥 대표자로 해서 나중에 월급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용돈 이렇게 하고 드려야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사실 공무원분들은 발기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주로 참여가 안 되세요.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다 라고 하면 이제 남편분이 먼저 설립을 하시고요.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이제 자본금이 적거나 뭔가 이득이 나기 전에는 사실 주식을 옮겨도 그 비용이 크지 얼마 안 않아요. 돼요. 세무대리 비용 뭐 한 11만 원에 그냥 홈택스로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발기인으로 다 먼저 설립하시고 가져오셔가지고 본인이 주주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시고 아니 근데 이런 거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는데 이거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이거 예. 아 좋습니다. 아니 뭐 다 얘기해 주세요 그냥. 아 좋아요. 너무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저 할 수 있나요? 진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이게 네. 어느 방송에서도 이거 실제로 안 해보면은 몰라요. 저희 근데 진짜 많이 해봐갖고 알잖아요. 진짜 여러 번 케이스가 많으니까. 해보면서 저희 맞아요. 네. 이렇게 명의를 그러면 뭐 엄마 명의를 할 수 있잖아요.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도 나오는데 엄마는 지금 소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대표가 소득이 없는데도 대출이 나올까요? 은행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소득 상환과 공담 아니면 최대 주주의 소득 상환과 공담. 네, 공담은 근데 꼭 이분 거 아니더라도 다른 분 거더라도 어찌됐든 최대 주주나 법인의 대표자 둘 중에 하나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대 주주인 내가 소득이 있다면은 저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자가 소득이 없다고 해갖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서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 이제 뭐 수익이 얼마나 되냐? 뭐 아까 뭐 5억, 10억, 17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 수익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이때까지만 해도 23년도 저희가 3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평단가라든지 정말 저렴하게 하셨고 맞아요. 해서 세전 수익률 네. 17억 투자하신 분의 수익금은 17억 원, 10억 투자하신 분의 수익금은 세전 10억 원, 5억 투자하신 분의 세전 수익금은 5억 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세후는 다릅니다. 이제 만약에 매각되고서 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적인 거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개 수수료 내셔야 되고 매각 시 매각 수수료도 맞아요. 내셔야 법인 해산 비용도 있고. 되고 이런저런 빼고 나면 한 70% 정도 남지 않을까.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뭐 얘기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지금 20개 중에 지금 2개 그게 얘기했거든요.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촬영하기가 무섭습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보니까 1시간 촬영했네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 입이 다 지금 네, 서로 지금 마이크 뺏으려고 난리인데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왜냐면 진짜 우리는 정말 현업에서 찐 전선에서 진짜 전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이 무용단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셋이 또 하니까 놓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또 이것도 얘기해드리면 좋겠다, 이것도 얘기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뭐 법인 얘기 늘 많이 하지만 오늘 그 법인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정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알찬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